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지금 태국은 휴가철이죠. 한국하고 중국 정도가 설날을 쉬니까 연말을 그렇게 휴가를 많이 안 합니다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연말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쉽니다. 태국도 한 일주일에서 15일 가량 대부분 휴가를 떠났기 때문에 지금 에이전트들도 전부 다 쉬고 있고요. 건설사의 뭐 밑에 직원들 빼고는 직책이 있는 사람들 다 휴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바쁩니다. 상담도 좀 있었고요. 또 방문하는 고객도 있었고, 좀 개인적인 일도 좀 있어서 한 수요일 날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금요일까지 밀린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오늘부터는 뭐 상담을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정확한 시간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조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데이트는 일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이죠. 정상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층 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대로변이죠. 대로변에 보면 대로변에 이렇게 큰 건물들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큰 건물이죠. 뭐 통로 또 보시면 요 대로변에 큰 건물이 들어가고요. 지금 저층 콘도는 이 대로변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저층 콘도들이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런 도로들은 대로변하고 똑같이 쳤기 때문에 이렇게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9번 도로 보시면 39번 도로도 대로라고 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건물들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가보면 길 좁죠.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나오는 도로들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보면 이렇게 저층 콘도가 지어진다는 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만큼 땅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사가지고 나중에 이쪽에 뭐 재개발이 되거나 재건축이 되면 이 얘기 하시는데 재건축하고 재개발 됐으면요. 방콕이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은요. 대단지 아파트가 가치가 있을 때입니다. 근데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나라들,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가 가치가 가지는 나라는 대한민국하고 중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대단지 아파트는요. 도시 외곽에 서민들이 사는 임대 아파트나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아파트를 대단지로 짓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래서 옛날에 영국 기자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청담동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왜 이런 슬럼가에 나를 불렀나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개념은 전부 다 한국적인 개념입니다. 전부 다 한국적인 개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용적률과 건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실제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스코프가 하나 있죠. 여기 보면 프롬 3 돼갖고 스코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스코프가 굉장히 비싼 브랜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단층인 스코프하고 바깥에 통로에 지금 짓고 있거나 랑수 안에 있는 스코프하고 비교를 하면 면적당 가격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당연히 랑수 안에 있는 거는 평균이 스퀘어미터당 60만 바트입니다. 그리고 통로에 짓고 있는 건 아마 지금 콘도 가격 기록을 갱신할 것 같은데 지금 최저가가 70억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정보가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70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라도 저층 콘도와 고층 콘도는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고층 콘도가 지어지는 곳과 저층 콘도가 지어지는 곳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역세권 앞인데 거기에다가 저층 콘도를 지어 놓으면 아무 가치가 땅 낭비죠. 그는 땅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층 콘도는 사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층 콘도를 무조건 사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저층 콘도를 사야 된다 라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고층 콘도가 있고 밑에 저층 콘도가 있는데 이 저층 콘도가 더 비쌉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 저층 콘도를 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손가락으로 세 손가락 안으로 꼽을까 말까 합니다. 방콕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도 얘기했듯이
저층 콘도를 만약 역세권 같은데 대로변에 저층 콘도만 지어야 된다. 그러면 그쪽은 가치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저층 콘도밖에 지을 수 없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적률이 안 나오거나 규제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대표적인 경우가 여기 보시면 돈무항 공항이 있습니다. 돈무항 공항은 수완나푼 공항하고 다르게 이렇게 주변에 도심안에 공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전철이 뚫어져 있죠. 전철이 뚫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 혹시나 이런 주변에 저층 콘도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저층 콘도들이 있는데 이 저층 콘도를 사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저층 콘도를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 주변에 내가 생활 터전인데 임대를 받아가지고 살면 어차피 임대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가격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임대료를 내가 낸다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이하로 손해를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 사서 지내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가치를 가지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주변이 역으로 인해서 빠르게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역세권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역세권 개발이 한국처럼 뭐 사파기 전부터 개발 계획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해가고요. 이 안에서도 빨리 변하는 것과 느리게 변하는 것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부도심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부도심화되는 지역은 시내에서 굉장히 가까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부터 개발이 되면서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타이밍에 사는가가 중요한데 지금은 그럴 만한 공간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 우리가 저층 콘도를 사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푸켓 같은 곳이죠. 여기는 고층 콘도가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푸켓 타운 같은 데도 전부 다 저층 콘도죠. 그러면 저층 콘도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유닛을 사느냐죠. 어떤 유닛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꼭대기에 없고 바닥에 있다라고 우리가 칩시다. 그러면 제일 꼭대기층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일 꼭대기층이 나쁘죠. 그리고 저층 콘도 1층부터 들어가죠. 그럼 1층 좋을까요? 1층 안 좋죠. 자, 풀이 있습니다. 중간에 풀이 있으면 중간에 풀이 있는 곳과 바깥으로 나와 있는 곳이 있으면 당연히 풀이 있는 쪽으로 보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풀도 이쪽이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풀이고 이쪽이 키드 풀이면 키드 풀 앞에는 시끄럽겠죠. 뭐 이런 것들 다 따져갖고 유닛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한번 제가 그 조감도 같은 것들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층 콘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일요일날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